15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최순애의 동요 오빠 생각 이야기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이 글은 1981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과 가족들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서울 동작구 서당동 예술인마을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던 한 노부인을 뜸부기 할머니라고 불렀지요.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끝내 돌아오지 않은 오빠를 그리워하다가 오빠 생각의 동요 작사자인 최순애 여사입니다. 이웃에 사는 시인 서정주 씨가 동요의 첫 귀절을 따 붙여준 애칭 뜸부기 할머니가 그대로 별명이 되어버렸답니다. 결국 오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경에 쫓겨 숨어다니다 건강을 잃고 요절하고 말았지요. 지금도 그 옛날의 성터인 어렸을 때 살았던 수원 성곽과 오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뜸벅뜸벅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누구나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한 번쯤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불렀던 동요입니다. 어린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오빠가 서울 가면서 비단구두를 사다 주마 하고 약속했지요. 뜸벅새와 뻐꾹새 우는 봄, 여름이 지나 기러기와 귀뚜라미 우는 가을이 되어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나뭇잎 떨어지는 마을 언덕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어린 여동생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빠 생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5년 11월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발간하시던 아동 잡지 어린이에서 동시를 모집했는데 당시 12살이던 최순애 어린이가 자신의 저지를 동시로 옮긴 오빠 생각으로 입선했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16살 소년이었던 이원수 학생이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란 동시로 입선하였습니다. 어린이에 실린 오빠 생각을 보고 마산의 문학청년 이원수가 팬레터를 보내면서 시작된 펜팔 교제는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원에 살던 최순애 소녀와 마산의 이원수 소년이 자라나 1936년에 마침내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빠 생각과 고향의 봄에 동요 작가가 부부가 된 것입니다. 1925년은 일제가 강력한 문화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청년들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만주나 간도 등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은 학도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고 저녀는 성노예로 징집되어 붙잡혀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과거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시 12살의 다정다감한 소녀이던 최순애는 수원시 북수동 장안문에서 화옥문에 이르는 성곽 바로 아래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수원 화성의 성곽 밑을 따라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면서 성벽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산길을 오르면 솔숲이 우거져 사시사철 산새가 날아와 지적입니다. 최순애는 날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성곽 산책로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보다 8살이 위인 오빠 최영주 본명 최신복은 배지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수원서 화성소년회를 조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서울로 올라가 방정환 마애송 윤석준과 함께 색동회를 만들어 어린이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개벽, 소년,
어린이 등의 잡지에 세계 명작을 번안 연재하는 일을 하면서 뛰어난 편집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원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다니러 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오빠를 최순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절따라 울어대는 뜸벅이, 뻐꾸기, 기러기,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적셨습니다. 최순애의 딸이 쓴 외삼촌 최영주의 이야기. 소학교 4학년이던 어린이 최순애가 1927년 그 오빠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동시가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으로 문단에 나와 윤석중, 이원수, 서덕출과 함께 기쁨의 동인으로 활약하며 동시 그림자, 우산모자, 가을, 낙엽, 애기와 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동요를 발표했는데 동시집을 내려고 준비한 원고가 6.25 전쟁 중에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시는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처음 어머님 최순애가 쓰신 동시엔 비단구두가 아니고 비단댕기로 지은 것을 외삼촌 최영주 최순애의 오빠께서 비단구두로 고쳤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방정환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운 일로도 유명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무덤도 없이 홍제원 화장장 납골당에 모셔진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던 외삼촌은 윤석중 선생님과 뜻을 모아 망우리 아차산에 방정환 묘를 만들고 묘비도 세웠습니다. 그 외삼촌도 1944년 38세의 젊은 나이에 인후암으로 세상을 떠나 방정환 선생님 옆에 묻히셨습니다. 부모님 결혼식 후에 외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뒷줄 좌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외숙모, 막내 이모, 앞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의 자녀들입니다. 1980년 이원수 선생이 대한민국 문학상 아동 문학 부분 본상을 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울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님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잡지에 실린 도교를 보고 감명을 받은 25세의 청년 작곡가 박태준이 곡을 붙여 발표하면서 이 노래는 삽시간에 번져갔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속까지 이 노래가 깊이 파고든 것은 나라 없는 서름과 가족을 빼앗긴 한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최순애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한과 기다림이기 때문이지요.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 그리고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는 결의의 마음에서 이 노래는 불렸습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님만 욱수 떨어집니다. 라는 마지막 구절을 작곡할 때는 흐르는 눈물이 오선지를 흥건히 적셨다는 박태준의 회고가 당시 정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박태준과 최순애의 이름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최순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답니다. 다만 그녀가 훗날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박태준은 대구 출신으로 개성중학을 거쳐 평양 숭실전문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한 숭실전문대학 시절에 이미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맴맴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배웠던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동무생각, 봄의 교양학이 울려 퍼지는 등의 한국적 정서가 듬뿍 담긴 주옥같은 가곡과 동요를 150여 곡이나 남겼습니다. 박태준 선생은 윤국영 선생과 더불어
1920년대 초부터 한국 최초로 동요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선구자로서 현재명 홍나파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초기 서양음악의 개척자로 음악 발전의 터전을 다졌습니다. 시인 이은상과 만나 주옥같은 예술가곡을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도미 유학길에 올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였고 숭실전문대학 교수, 연세대 음대학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빠 생각, 이선희 글. 다음. 인생의 경영. 무신론을 믿든 유신론을 믿든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불가항력 속에 놓여 있다. 첫째 불가항력은 인간이 자기 탄생의 시간 차원인 시대와 공간 차원인 장소와 그리고 인간 차원인 핏줄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게 끌려가 일생을 망친 사람, 아프리카의 빈곤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가. 둘째 불가항력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노력한다고 올림픽의 어느 스타처럼 100m를 9초 86에 달릴 수 있을까?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업적을 낼 수 있을까? 1987년에 베를린 필하모니의 지휘자 허버트 카라얀은 소프라노 조스미를 베를린으로 불러 오디션을 가졌다. 노래가 끝나자 카라얀의 첫마디는 하늘이 내린 목소리로다 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음악의 세계를 달관한 지휘자 카라얀도 성악가의 능력을 천부의 자질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외침은 법과 제도 차원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물론 얼굴이나 몸매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세 번째 불가항력은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다.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교통사고는 염려가 없다. 혹은 나는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암에 걸릴 염려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지진이나 수해 혹은 전쟁 발발 같은 재해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이 진리를 깨달은 최기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 씨는 일제시대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해방 후 자기 집인 충북 음성에 돌아와 보니 집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남은 여생을 살아갈 힘도 희망도 잃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어느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여보시오, 당신은 걸을 수 있군요. 나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 좀 얻어다 주시오. 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 하소연의 최할아버지는 여기저기 구걸 다니며 밥을 얻어다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여기서 최할아버지는 얻어먹으러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하나의 진리로 깨달았다. 오늘날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입구에는 최 씨의 깨달음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은 오만이 될 수 있다. 윤석철 교수 지은 경영, 경제, 인생 중에서. 다음 161번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야화는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이유와 5G 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